인터넷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웹3라는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낯선 단어와 연결되어 설명되다 보니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심지어 베리코인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웹3의 개념을 전혀 모르거나 막연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웹3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의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웹이 뭔가요? 웹은 사실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여주고 연결해주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89년 스위스의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영국의 팀 버너스리가 근무할 당시 개발을 시작해 약 1년 후쯤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한 개념인데요. 본래 단순 계산, 연산만 가능하던 컴퓨터가 웹 개념이 생기면서 컴퓨터 간의 정보 교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터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한 연결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공간을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고 이걸 줄여서 그냥 웹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인터넷의 발달로 웹1, 웹2, 웹3와 같이 발전해온 순서대로 웹의 번호처럼 불리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웹1, 웹2처럼 구분되어 불리지도 않았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듯한 웹3라는 용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 것뿐이지 별것 아닌 개념입니다. 그러면 웹 1.0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웹의 첫 번째 세대, 즉 웹1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는데요. 읽기만 가능한 인터넷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 뉴스 사이트, 간행물 정보 사이트 같은 단순한 정보들을 나열하고 보여주는 기능들이 대부분입니다. 90년대 중후반 7080 세대라면 알고 있을 법한 천리안, 하이텔 같은 사이트들이 이 웹1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 인터넷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텍스트와 이미지가 있는 단순한 전자책 같은 느낌이었죠. 지금처럼 화려한 그래픽으로 꾸며진 화면들이 아니라 텍스트로 이루어진 메뉴판, 디렉터리를 따라 게시물을 찾아 읽기만 했습니다. 댓글도 없고 좋아요 버튼도 없었죠. 사용자는 정보를 받기만 했고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여라고 해봐야 작성된 게시물에 대해 구독 자격을 받거나 간단한 코멘트를 적을 수 있는 수준이 전부였습니다. 더구나 온라인 전송이 전화선이라는 제한적인 유선을 통해 이루어졌고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 느린 속도로 고화질 이미지 한 장을 전송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즉 웹 1.0은 정보 게시판 같은 시대였습니다. 다음으로 웹2에 대해 알려주세요.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웹2 또는 웹 2.0이라고 부릅니다. 웹2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것도 다 웹2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웹2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콘텐츠인 사진, 글, 영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광고 수익도 대부분 기업이 가져가고 개인은 일부만 보상받는 불공정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런 서버를 관리하는 기업 하나가 부도가 나거나 없어져 버리면 그곳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보존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예전에 유행했던 싸이월드입니다. 국민홈피라 불릴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미니홈피. 싸이월드 사용자가 줄어들고 결국 문을 닫게 되면서 이슈가 있었던 당시 데이터 백업에 대한 여러 방법들을 제시했고 유예기간을 주긴 했으나 개인이 그 방대한 자료들을 다 백업받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제공되는 폼과 양식에 맞춰 관리되고 편리하게 열람하거나 공유하던 사진 자료를 맥락 없이 백업받아 둔다 해도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휴대폰만 있으면 시공간 제약 없이 사용하던 편리함을 잃게 되면서 저 역시도 결국 어디에 백업 받았는지조차 잊고 살게 되었죠. 아마도 잃어버린 앨범처럼 대하게 된 분들이 많았을 것 같네요. 즉 주로 기업들이 가진 서버, 플랫폼 안에 사용자가 들어가 귀속되는 형태로 그 소유권은 언제든 박탈될 수도 있고 그 주권을 쥔 플랫폼 회사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웹3는 뭐가 다른데요?
드디어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웹3입니다. 웹3에서는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내가 만든 콘텐츠와 데이터의 소유권을 진짜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사실상 그 데이터는 유튜브라는 거대 서버에 저장되고 관리됩니다. 하지만 웹3에서는 내가 올린 영상을 블록체인 같은 분산된 네트워크에 올려두고 내가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영상을 누군가 볼 때 발생하는 수익이 유튜브나 인스타와 같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바로 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즉, 전 세계에 걸쳐 펼쳐져 있는 인터넷망과 접속 도구만 있다면 어느 하나의 저장 도구가 사라진다 해도 분산된 다른 서버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5번째,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뭐야? 웹3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이 뭔지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죠.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블록체인은 공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은행이나 회사는 자기들만의 장부, 즉 공책을 갖고 있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용 공책입니다. 누구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한번 적힌 내용은 지울 수 없고 조작도 불가능합니다. 즉,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기록 방식이에요. 이 공책 덕분에 은행 같은 중간 관리자가 없어도 사람들끼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웹3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블록체인 코인의 핵심입니다. 코인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거래 기록을 남기는 공용 장부가 있는데 그 장부는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가진 모든 컴퓨터를 서버화해서 그 기록이 동시에 남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실행시켜주는 게 바로 노드입니다. 그래서 베리코인도 마찬가지로 노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증명 시스템을 통해 베리코인의 신뢰도가 확보되고 24시간 실제 구동하는 노드 밸리데이터에게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6번째, 그럼 문제가 뭔가요? 웹3가 이론적으로는 멋지게 들리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기술이 어렵고 일반인에게 낯설죠. 어려운 지갑 주소나 비밀 구문 등 관리 소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기도 하며 웹 2.0에 익숙해진 사용자가 접근하기에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정부 규제나 법적 문제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정부의 권력을 가진 정치권에서도 아직 이런 개념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이 없고 중요성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웹3가 뭐야? 라는 질문은 꼬리를 물어. 그럼 웹이 뭐야? 그럼 웹에 붙어있는 숫자는 뭐지? 웹3가 있는 건 웹1이나 웹2가 있을 거라는 궁금증으로 번지게 되죠. 결국 현재 진행형인 웹2에서 탈중앙화와 개인 소유권을 가지는 웹3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고 아직은 낯설고 어려워 일반인들의 접근이 힘들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상황에 대해 베리챗이 극복하고자 웹2의 장점들을 빌어 웹3 블록체인이 쉬운 접근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리챗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바로 쉽다입니다. 어려운 구문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원래 접근성과 쉬운 채굴, 간단한 송금 시스템, 활동에 대한 보상, 생태계 매장 확대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이 베리챗에 담겨있는 고민의 흔적이고 결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호응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베리챗 가입은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링크로 가입하시면 100배리 먼저 받고 시작하실 수 있으니 꼭 링크 통해 가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반감기가 오게 되면 이마저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채굴량도 감소합니다. 아직은 초기 채굴량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늦기 전에 가입하세요.